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나비는 남미의 모르포 나비입니다. 모르포 나비는 날개 색깔이 이렇게 푸른색으로 아름답게 보이는데 여기에 푸른색 색소가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색소가 없는데도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푸른색으로 보일까요? 여기서 푸른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파동의 간섭 현상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기 오는 빛들 중에 빛들이 다 반사가 일어나는데 반사가 일어나는 빛들 중에 푸른색 빛들만 특별히 우리 눈에 더 잘 보이게 반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동의 간섭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두 개의 파동은 중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파동의 중첩이라는 건 뭐냐? 두 파동이 한 지점에서 겹쳐지는 걸 중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겠죠. 그래서 양쪽에서 1번처럼 양쪽에서 두 개의 파가 이렇게 온다고 해봅시다. 두 개의 파가 오면 2번처럼 두 개의 파가 만나겠죠. 이렇게 만나는 걸 중첩이라고 합니다. 중첩하긴 하는데 이 파들이 만나고 난 뒤에 합쳐졌죠. 이렇게 합쳐진다는 말은 이 파동이라는 것은 이 줄을 위로 들어 올리는 이런 줄의 변이를 변화시키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여기는 이 부분을 보면 왼쪽에서 오는 파도 줄을 위로 들어 올리고 오른쪽에서 오는 파도 줄을 위로 들어 올리니까 얘도 들어 올리고 얘도 들어 올리니까 두 배로 들어 올려지겠죠. 이게 중첩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중첩이 끝나고 나서는 이 오른쪽에서 오던 파, 이 주황색 파도 원래 가던 대로 그냥 계속 진행하고 초록색 파도 원래 가던 대로 계속 진행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죠. 중첩한 뒤에 초록색이 주황색에 영향을 주거나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거나 하지 않고 서로 각자 또 자기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이랑 마지막이랑 해서 원래 가던 길을 그냥 쭉 가는 겁니다. 중간에 만날 때만 서로 중첩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각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 파동에다 정보를 실어 보낸다면 정보를 실어서 두 개의 정보를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보냈을 때 이 부분에서 중첩이 한번 일어나지만 결국은 그 정보들은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자기 정보를 가지고 또 다시 간다는 거죠. 정보의 손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런 게 이제 파동 중첩하고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중첩 원리는 뭐냐면 중첩 원리는 두 파동이 중첩할 때 이 매질의 변이는 두 파동 변이를 합한 값입니다. 그건 아까 설명하면서 얘기 한번 했었죠. 왼쪽에서 오는 애가 얘를 10cm 위로 들어 올려야 된다. 10cm. 오른쪽에 오는 애도 10cm 들어 올리는 거죠. 그럼 둘이 딱 만나면 둘 다 20cm를 10cm, 10cm 들어 올리니까 총 20cm를 들어 올리겠죠. 그래서 그때 중첩할 때 매질 변이는 파동의 변이를 합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중첩 현상에 의해서 진폭이 변하는 현상을 뭐라 부르냐? 파동이 간섭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파동이 중첩하는 거나 간섭하는 거나 뭐 비슷한 의미겠습니다. 그죠?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 파동이 간섭할 때는 파동이 중첩돼서 간섭이 일어날 때는 요 진폭에 따라서 진폭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느냐 상쇄 간섭이 일어나느냐. 그 보강 간섭이라는 말과 상쇄 간섭이라는 말은 글자만 봐도 이 단어만 봐도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서 진폭이 더 크게 변하면 이 변이가 더 크게 변하는 걸 보강 간섭이라고 그러고 만약에 얘는 이렇게 오고 얘는 반대로 와서 서로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잡아당겨서 거의 여기 변이가 없어져 버리는 진폭이 없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를 상쇄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파동이 간섭이 일어날 때 아까 금방 설명했던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을 같이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보강 간섭은 이렇게 같은 위상 이렇게 이런 같은 모양의 파가 이렇게 동시에 와서 같이 겹쳐지면 요 진폭을 서로의 진폭이 합쳐져서 두 배의 진폭을 나타내는 거죠. 이런 걸 보강 간섭이라고 그러고 상쇄는 반대 모양의 파가 두 개가 와서 겹쳐지게 되면 하나는 위로 끌어올리고 하나는 아래로 끌어내리니까 그죠? 요 줄을 왼쪽에서 오는 판은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오른쪽에서 오는 판은 아래쪽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니까 요 두 개가 합쳐지면 여기서는
전체는 줄은 진폭이 빵이 됩니다. 빵.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한번 합쳐졌다가 다시 각자의 갈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가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여기가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을 설명을 하려면 새로운 용어를 하나 알았는데 그게 바로 위상이라는 용어입니다. 파동의 위상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파동의 위상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파의 골이 먼저 나오냐 골마루 요 파의 모양 있죠 골이냐 마루냐 그럼 요걸 파의 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상. 그러면 이 위상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지금 이 첫 번째 파랑 두 번째 파는 골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마루죠. 그럼 얘가 골일 때 얘도 골인 거죠. 쌤 잘못 썼네, 여기가. 여기가 마루. 여기가 골이다, 그죠. 골. 마루일 때 여기도 마루입니다. 여기가 골일 때 여기도 골입니다. 이런 경우를 위상이 같은 파동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모양이 이렇게 같은. 마루일 때 마루이고 골일 때 골인 요 두 관계를 위상이 같은 파 여기서는 위상이 반대가 되겠죠. 이런 걸 위상이 반대인 파라고 부릅니다. 위상이 반대면 하나는 위로 끌어올리고 하나는 아래로 당기니까 요 둘이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보강 간섭은 이렇게 되면 위상이 같으니까 진폭이 두 배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날 때는 위상이 같다. 상쇄 간섭은 위상이 반대다. 그런 거죠. 자, 이후에는 우리 이제 이 파동의 간섭 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배웠던 두 가지 파동, 소리와 빛에서의 간섭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의 간섭을 통해서 보강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소리에서 간섭이 일어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날 경우에는 그 소리가 작게 들리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이제 진폭이 커지니까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스피커 두 개를 똑같은 파동을 보내는 스피커 두 개를 설치해 놓고 내가 여기 서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 스피커에서 오는 파랑 이쪽 스피커에서 오는 파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왔을 때 이 두 개가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나는 그 소리를 작게 들을 거고 여기서 오는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나는 그 소리를 크게 듣겠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 상쇄 간섭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결론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려면 여기서 뭐가 같아야 된다고? 위상이 같아야 된다. 위상 같아야. 여기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려면 위상이 반대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지금 이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의 차이는 뭐냐면 이 둘은 스피커가 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죠. 이 거리가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리가 다릅니다. 그쵸? 여기가 좀 길죠? 그럼 거리가 다르면 왜 상쇄 간섭이 일어날까요? 거리가 다르다고 무조건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거리의 이 1번 스피커와 2번 스피커 사이의 거리 차이, 요 거리차가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상쇄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보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는 파가 요렇게 진행해서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 보면 처음에 위상이 같은 파가 이렇게 보내지겠죠. 같은 소리가 발생되니까 이렇게 와서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 나한테 왔을 때 이렇게 마루 부분이 오게 됩니다. 마루 부분이. 그럼 여기서 오네도 거리가 같으니까 올 때는 역시 마루 부분이 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마루가 오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오네는 요렇게 왔는데 여기서는 마루가 왔는데 얘는 이렇게 이제 출발했죠.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출발할 겁니다. 출발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차이가 있어서 오다가 보니까 여기는 골이 오는 겁니다. 골이. 그럼 마루와 골이 만나니까 여기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똑같이 출발해서 여기서는 마루가 하고 여기서는 골이 오려면 요 거리 차이가 얼마쯤 되면 될 것 같습니까? 얼마나 차이 나면 여기서는 이게 마루가 오고 여기는 골일까? 그냥 반파장이 차이 날 거, 반파장. 반파장 차이만 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옆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면 파동이 요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그렇죠? 근데 차이가 있어서 한 해가 여기서 출발한 거죠. 여기서 이렇게 출발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출발한 그 뒤부터는 다 상승한 습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상승한 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거리 차이가 생기면 여기서 스피커가 있었냐, 여기 스피커가 있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여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 근데 스피커 위치가 똑같다. 근데도 여기서 상쇄가 일어나게 하려면, 여기 상쇄가 일어나게 하면 어떻게 뭘 바꾸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파의 위상을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요렇게 오던 애가 처음에 보세요. 똑같은 거리에 와서 요렇게 해서 보강이 일어났는데 이놈의 이게 파동 1번이고 2번 이 2번을 뭘로 바꿨냐? 2-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처음 출발할 때 거리는 같지만 출발할 때 위상을 반대로 보내버리는 거죠. 이런 파를 보내버리면 얘랑은 상쇄가 일어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강 간섭이나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은 결국은 여기 만나는 부분에서 위상이 같느냐 아니면 위상이 반대이냐 이것에 따라서 보강 상쇄 간섭이 일어날 건데 위상을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 위상을 반대가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 게 거리 차이를 둔다. 같은 위상의 파를 보냈을 때 위상이 같은 파를 딱 보냈을 때 거리가 똑같으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 차이 나면 또 보강이 일어날까요? 거리가 이런데 얘는 한 파장만큼 차이 난 여기서 또 똑같이 발생이 되면 이러면 이러면 당연히 보강이 일어나겠죠. 이게 요 거리 차이가 한 파장만 되면 또는 두 파장, 세 파장, 네 파장 이렇게 돼도 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이 파장의 정수배로 차이가 나면 보강이 일어날 거고 상쇄가 일어나려면 여기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야 그러니까 2분의 람다만큼 거리 차이가 나면 다 상쇄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분의 람다나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 이렇게 거리 차이가 나면 상쇄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거리 차이에 의해서 보강 상쇄간섭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거리는 같은데 이게 위상이 반대로 만약에 발사가 되면 그때는 또 거리는 같더라도 상쇄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두 가지 상황을 다 살펴보고 보강이 일어나는지 상쇄가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조건을 다시 정리하면 파1에서 두 파의 위상을 봐야 됩니다. 위상. 같은 위상으로 발사되는지 반대 위상으로 발사되는지. 두 번째는 파의 경로 차이를 봐야 됩니다. 경로 차이. 이동 거리 차이. 이게 한 파장 차이 나느냐, 한 파장이냐, 반파장 차이 나느냐.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요 두 개를 잘 판단해서 보강이 일어나는지 상쇄가 일어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피커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위치에서 이 위치에서 어떻게 들리겠냐? 그럼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니까 녹색파하고 그 다음에 붉은색 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녹색파, 붉은색파 두 개가 여기서 만납니다. 이렇게 만날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그렇죠? 보강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녹색파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는 이게 골 부분이 들어오는 거고 빨간색파는 마루 부분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럼 여기는 이 거리차가 있는 거죠. 거리차가. 얘는 멀고 얘는 가깝습니다. 여기서는 상쇄간섭이 일어나겠죠. 상쇄간섭. 됐나요? 이렇게 해서 보강간섭,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이 별이 아니다. 이거는 특별히 물리학원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과정은 아닌데 이런 소리의 간섭을 이용해서 우리가 정상파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데 이건 한번 참고로 한번 봐주세요. 이 정상파는 보통 이제 악기에서 소리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상파라는 건 뭐냐면 진행하던 파하고 반사된 파가 서로 만나서 정지한 채로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만 보이는 파. 보통 파동은 우리가 여기서 파 보내면 쭉 진행했었죠. 이렇게 쭉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던 파가 서로 다른 매질을 만나면 반사된다 그랬죠. 우리 실험도 했었죠. 그죠? 레이저로. 그래서 가던 애가 다시 반사돼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가던 애랑 반사돼서 돌아온 애랑 서로 만나가지고 보강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이 진행하던 게 갑자기 사라지고 그냥 자리에서 제자리에서 변이가 그냥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가 생깁니다. 그걸 정상파 또는 정지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을 한번 설명해 보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녹색파랑 왼쪽으로 진행하는 빨간색 파가 두 개가 만났다. 만나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이렇게 파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한번 다른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어디냐? 이런 겁니다. 파란색 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진행하고 있죠. 빨간색 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 개의 팔을 양쪽에서 보내주면 실제 이 줄은 어떻게 흔들리냐면 줄 자체가 오른쪽으로 가거나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줄은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진동만 합니다. 파동이 딱 정지해 있는 거죠. 정지해서 위아래로만 진동하죠. 이런 걸 정상파 또는 정지파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파동이 생기는 이유는 왼쪽에서 가는 파랑 오른쪽에서 가는 파가 서로 간섭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첩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빨간색 점이 있는 부분들은 진동하지 않죠. 위아래로. 여기는 항상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고 위아래로 블룩블룩 하는 곳 여기는 보강 상쇄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보강 상쇄 보강 상쇄 보강 여기는 어쨌든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구역이고 빨간색 점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 곳입니다. 여기는 파동이 지나가긴 지나가는데 여기서는 늘 상쇄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구역에서는 줄이 진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보면 관에서 음 높이를 결정하는 게 이제 이런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음의 높이가 결정이 됩니다. 이 경우 요 왼쪽에 있는 게 제일 낮은 음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게 제일 높은 음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관에서의 공기 진동을 한번 보면 관에서 공기 진동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거는 한쪽이 막힌 악기들 중에 한쪽이 막힌 관이 있는 악기, 이건 양쪽이 뚫린 관이 있는 악기. 여기서는 이렇게 공기들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관이 막힌 부분 여기서는 절대 진동하지 않고 여기 열린 부분에서는 진동을 크게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양쪽이 뚫려 있으면 한 가운데서는 여기서는 뭐 그냥 상승간섭이 일어나서 입자가 진동하지 않고 양쪽 끝에서 크게 진동을 합니다. 이런 정상파가 만들어져야 악기에서는 맑고 예쁜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관에서 보면 관에서의 정상파를 보면 이렇게 관에서 이렇게 이런 정상파들이 만들어지고 줄에서는 이렇게 정상파가 줄에서는 이런 정상파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정상파를 통해서 소리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참고로 여러분 보강간섭, 상쇄간섭, 파동이 중첩하면 참고로 항상 따라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알아두기 바랍니다. 정상파는 넘어가겠습니다. 정상파 넘어가겠습니까? 그럼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파동의 간섭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실생활의 사례에서 이 간섭들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의 간섭에서 소리의 보강 간섭은 우리가 어디에서 활용을 하고 있냐면 보통은 이제 악기의 울림통 그냥 현악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줄만 있으면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울림통을 만드는 거죠. 이런 애들이 울림통인 거죠. 북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친다고 큰 소리가 나는 게 이게 젬베. 그렇죠? 친다고 큰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여기 울림통이 있습니다. 울림통. 이 울림통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해서 소리를 크게 들리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쇄 간섭, 소리 간섭 현상에 상쇄 간섭을 이용하는 이게 우리가 오늘날 많이 쓰는 건데, 이건 보통 이제 소음 제거할 때 상쇄 간섭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음 제거되는 스피커, 소음 제거되는 이어폰, 헤드폰, 이런 거 있죠. 그 소음 제거 헤드폰을 한번 보면 어떤 원리냐면, 이 소음 제거 헤드폰에는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녹음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소음이 막 오면 그걸 다 마이크가 녹음을 합니다. 알죠? 소음을 녹음을 해서 그 외부 소음하고 위상이 반대인 애를 내보내는 거죠. 여기 보세요. 이건 외부 소음입니다. 외부 소음이 이렇게 오면 이걸 녹음을 했다가 얘랑 똑같은데 위상만 반대인 애를, 위상 반대인 애를 다시 내 귀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소음하고 요거는 서로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거의 소음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소음 제거 헤드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에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고 그걸 녹음해 놨다가 다시 반대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 장치들이 있으니까 좀 비싸겠죠. 이게 이제 자동차나 비행기 같은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자동차나 또 비행기에서는 이제 엔진 소리가 엄청 크니까 그 소음을 상쇄하는 소리를 여기서 발생시켜 줍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실제보다 훨씬 더 조용하게 탑승할 수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크가 있어서 녹음을 시키고 엔진 소음을 녹음해뒀다가 얘랑 반대되는 위상의 소리를 내보내면 우리가 이 안에서는 그 소리가 상쇄되게 들립니다. 그럼 이런 소음 상쇄를, 소음 제거를 또 어디에 활용하고 있냐면 보통은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일할 때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기계들이 막 돌아가고 하면. 그래서 그 기계 장치들의 소음들을 녹음을 해서 다시 여기와 마찬가지로 위상이 반대인 소리를 발생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공장에서 소음도 제거될 수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소음 제거 헤드폰을 끼고 이런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나서 길거리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외부에서 뭐 자동차 경적 소리 이런 것도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주변에서 위험 신호를 알릴 때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걸어갈 때는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휴대폰 하면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빛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빛도 마찬가지로 보강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데 보통은 우리가 비누방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 얇은 막 때문에 이 막에 의해서 보강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간단히 이야기하면 여기서 들어온 빛이 매질의 경계면에서 반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요 공기입니다. 공기하고 유리 비누방울 사이에서 반사 한번 일어나고 통과했다가 다시 여기서 또 반사 한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럼 요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반사된 요 두 빛이 우리 눈에 들어왔을 때 여기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그 색깔의 빛은 밝게 보이는 거고 더 환하게 보이는 거고 여기서 온 두 빛이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빛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라색, 파란색, 초록색이 유난히 잘 보이는 거는 그 부분에서 보강 간섭이 그 색깔만 보강 간섭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특정 색의 빛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나머지는 상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비누방울에 여기 뭐 색소가 담겨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름다운 무늬가 나타나는 이유는 내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빛이 진행하는 경로 차이가 달라지겠죠. 빛이 진행하는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때마다 색깔이 달라지는 거고, 막의 두께에 따라서 여기 요 부분이 또 경로차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막의 두께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복합되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빛만 내 눈에 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빛의 간섭을 이용한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여기는 선생님 여기 잘못 썼는데, 여기 무반사 코팅이 된 안경, 이걸 한번 살펴보면, 이 무반사 코팅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사를 안 시킨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빛이 이렇게 해서 거의 다 대부분 반사가 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반사가 됩니다. 반사가 되는데 여기는 여기 초록색 빛이죠. 초록색 빛 외에 나머지 빛들은 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상쇄가. 그래서 코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원래는 렌즈하고 공기밖에 없었는데 요 사이에 코팅을 하나 시키는 거죠. 그럼 이 코팅된 것 때문에 나오는 빛들이 대부분 다 상쇄 간섭이 일어납니다. 상쇄 간섭. 그렇죠?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그 중에서 녹색빛 제외하고는 나머지 거의 대부분이 다 상쇄간섭이 일어나서 거의 대부분의 빛이 반사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나오긴 나오는데 상쇄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지표의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홀로그램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 만이라고 적힌 숫자가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노란색으로 보이기도 하고 초록색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마찬가지로 보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 보면 보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랑 여기 달라지죠, 그죠? 이 길이가 달라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경로 차도 달라집니다. 경로 차의 변화가 생겨서 이렇게 될 때는 노란색 빛만 보강이 일어나고, 이렇게 될 때는 초록색 빛만 보강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색깔, 이 색소를 뭐 노란색을 넣고 초록색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빛의 경로차가 달라지는 현상, 이 빛의 간섭을 이용해서 색이 다르게 보이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작은 층을 이렇게 만들어 놓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술들이 위조 지표를 방지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서 보면 공작새의 깃털, 여기도 색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색소가 있는 게 아니고, 풍뎅이 등껍질, 이것도 색소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모르포나비 날개, 이것도 색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를 살펴보면 이게 작은 층들이 있습니다. 작은 층들이. 그래서 이 층마다 빛이 반사되는 요 빛들이 보강이 일어나냐 상쇄가 일어나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 우리가 제품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작은 층을 만들어서 색깔이 변하는 뭐 장식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자연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것들을, 원리들을 배워서 그 실생활에 응용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했던 분광기, 1학년 때 통합과학 시간에 스펙트럼 관찰하고 수행평가도 했었죠. 그때 만들었던 분광기 만들 때 필름 하나 받았을 겁니다. 회절 격자 필름이라고 해서 되게 얇은 선들이 이렇게 쫙 나눠져 있는 이런 분광기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막 홈이 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냐면 빛이 오다가 그 홈에서 빛이 꺾입니다. 여기 보면 좁은 틈을 통과한 빛은 넓게 퍼집니다. 그래서 촘촘한 틈을 통과한 빛이 퍼지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퍼지면서 빨간색하고 파란색, 빨주노초, 파란보, 별로 퍼져 나가는 각도가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가다가 보면 얘들이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빨간색 빛들이 보강 간섭이 막 일어나서 붉게 쫙 선이 보이는 거고, 여기는 파란색 빛들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파란색 빛들이 쫙 보이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간 파란색 빛들은 보강이 일어나지 않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것들이 색깔별로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빛을 분광해 낼 수가 있습니다. 빛을 스펙트럼으로 쫙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일어난 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고 주변에서 다른 예들도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